방금 만난 주인공처럼 황혼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60대 중반을 넘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부쩍 건강에 대한 걱정만 깊어졌다는 혜영 씨. 몸은 힘들어도 빼놓지 않는 중요 일과가 있습니다. 세린, 할머니 생일 사진 찍어준대. 좋겠다. 텔레비전에 나올 거야. 인사하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트레이닝에서 선생님이 옷 갈아입혀 준 거야? 그랬더니 점심은 뭐 하고 먹었어? 몰라? 영어는 많이 배웠어? 안 배웠어? 딸이 바로 옆동에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등원도 시키고 하원도 시키고 그래요. 딸 대신 5살 손녀의 등하원을 맡고 있다는데요. 60대가 넘어 다시 시작된 고된 육아. 집에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손녀의 간식부터 빠르게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손녀딸을 위해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모든 정성을 쏟고 있다는데요. 그래, 일로 앉아서 간식 먹자. 아이고 이뻐라. 밥 먹고 먹어 과일은. 아이고 잘 먹어요. 아침 등원부터 딸이 퇴근하기까지 11시간. 자, 어머 그걸 데리고 아빠 냄새? 원해서. 옳지. 아이고. 할머니 어리. 할머니 꽉 잡아요. 허리 아파. 자. 혜영 씨의 시간표는 온전히 손녀에게 맞춰 있습니다. 먹이고 놀아주고 그렇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야 뒤늦게 본인 끼니를 챙기는 그녀.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국수 같은 간단한 면 요리로 때우는 일이 다반사라는데요. 애들 챙겨주다 보니까요. 제가 밥을 제때 못 먹어요. 그래서 또 워낙 또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서 뭐 국수 아니면 칼국수, 냉면, 빵, 과자 그거를 주로 많이 먹어요, 제가. 정신없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 나를 위해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10분 만에 뚝딱 차려낸 국수 한 그릇. 후다닥 차린 밥상 앞에 앉아 후루룩 한술 뜨는데요.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육아 시간표에 맞추려면 여유로운 식사는 꿈도 꿀 수 없죠. 허기만 달랠 요량으로 늦은 식사를 끝냅니다. 5년째 계속되는 황혼 육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하지만 할머니 허리 아프다. 이거 아우 힘들어. 졸려? 아우 힘들다. 할머니 힘들다. 허리도 아프고. 요즘 부쩍 힘이 붙이는 데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다는데요. 제가 이제 6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5살이 있고 또 3살 짱둥이가 있어요. 근데 체력적으로 제가 그게 많이 이렇게 버거워요. 많이 손으로 안아줘야 되고 뭐 업어줘야 되고 또뭐 간식도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게 갈수록 저게 힘이 들더라고요. 건강을 돌볼 틈도 없이 바쁘게 지내온 탓일까.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걱정스러운 결과를 받고 수심이 깊어졌다는 혜영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은 처음에 그 건강검진 할 때 용종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깨어나고 나니까 선생님이 용종 2개를 떼어냈대요. 그러시고는 이거를 그냥 제거하지 않으면은 대장암까지 간다고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가슴이 철렁했다는 그녀. 그런데 대장 용종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병 같으면은 어떻게 손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그 용종이고, 그 다음에 가슴 쪽에도 제가 무슨 지방 난종이래요.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관찰을 해야겠다고 선생님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무서워요. 유방엔 지방 낭종이, 간에서도 비슷한 낭종이 동시다발로 발견된 건데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아 더 무섭다는 혜영 씨의 몸속 시한폭탄들. 암과 종양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게 된 혜영 씨는 그저 염증을 방치했던 과거의 내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런저런 걱정에 밥보다 약을 더 신경 써서 챙기지만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또 큰 걱정은 저희 어머님이, 친정어머니가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내색을 안 하시고 혼자 이렇게 안고 사시는 분이시라 아파도 그렇게 아프단 말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몸부림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를 가까이서 보니까 암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췌장암으로 고생하셨던 친정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봤기에 선명하게 다가오는 암의 공포. 실제 가족력은 많은 암에서 공통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췌장암은 가족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모습으론 나타나지 않지만 몸속의 종양들로 골마가며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혜영 씨. 전신에 동시다발로 생기는 종양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 외엔 발견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세포의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종양은 그 종류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암으로 불리는 악성 종양은 아니지만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악성과 양성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종양을 경계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양성 종양은 누구에게나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는 물론 근육, 뼈, 신경, 림프절 등 우리 몸 어디에나 자할 수 있는데요. 양성 종양은 발생한 장기의 종류나 모양에 따라서 암이 숨어 있거나 또는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종양, 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을 이루는 3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은 분열과 성장을 반복하고 수명을 다하면 사멸되고 새로운 세포로 대치됩니다. 그러나 사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을 일으키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람의 몸에서는 하루에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멸합니다. 암세포가 생겨도 대식세포나 NK셀 등의 면역세포들의 면역작용으로 인해 발현이 안 될 뿐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매일 생성과 사멸을 반복하는데요. 어떤 원인으로든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암세포가 분화돼서 암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과도한 활성산소는 면역세포를 손상시켜 염증을 일으키고 암이라는 돌연변이 세포를 만듭니다. 염증이 불러오는 암은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종양을 만들어내기에 더욱 치명적인데요. 오랫동안 환경에서 접하는 각종 발암물질과 가족력이 대표적인 암의 원인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비만을 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피하기 힘든 비만. 비만이 암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요? 몸에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한 지방세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만성염증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DNA 손상을 가져와 DNA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고 이것이 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인슐린과 작용효과가 비슷한 암을 성장시킬 수도 있는 IGF-1, 즉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발표에 따르면 염증성 비만의 경우 여성암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